그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자 금융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죠. 사실 중국 경제는 정확하게 2013년부터 안 좋았어요. 10년 동안 계속 해결 안 하다 보니까 문제만 키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하나 해줄게요. 지금 짓고 있거나 지금 그러니까 마무리 다 안 된 거, 그거 다 마무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그 계산하면 면적이 93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평당 그러니까 만 위안이라고 하면은 93억 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3억 평인데 중국 보통 평수가 한 93제곱미터가 제일 많아요. 93제 한국 평균은 한 30평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한 1억 명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새로운 수요가 예, 지금 만들어진 것만 해도. 근데 만약에 평당 가격이 2만 위안이면 5천만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중국의 대부분 도시의 평당 가격이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예요. 그 말은 적어도 5천만에서 1억 명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새로 사줘야 지금 거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데이터를 보면 1년에 아까 93조 평방미터니까 1년에 한 9만 소 앞으로 10년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사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건데 일단 재고떨이가. 네, 재고떨이가 된다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딱 보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보다 지금 한 거의 한 40~50% 떨어졌어요 이미 고점 대비. 근데 지금 여기서 저는 앞으로 한 20%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보다 더. 왜냐면 이게 중국이 2019년 데이터로 부동산 시가 총액이 60조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중국 GDP가 한 15조 달러인데 중국 부동산 시가총액이 60조 달러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시가총액이 한 25조 되는데 미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35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60조 달러라는 게 결국 그냥 그 은행 장부상 올라가는 물건 값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 지금 30조잖아요. 30조 내려왔다는 거고 여기서 20% 더 내려가야 되니까 한 25조까지 떨어져야 돼요. 야, 그렇다면 참 중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증시도 떨어지고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이 경기 부양책이 과연 먹힐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 이게 현실에 근거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희가 저보다도 굳이 전문가 말 안 해도 중국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네 생활이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이 했는데 옛날에 소득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 번다면 지금 똑같이 했는데 한 5천밖에 안 들어오고 이 경우잖아요. 그래 모든 게 다 줄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특히 그 중국 가면 특히 북경 가면 여기 여의도처럼 사무실이 많잖아요. 네네. 거의 다 공실이죠. 그래요. 옛날 한국도 그렇잖아요. 여기 영화나 빌리 점심시간이면 내려 못 가잖아요. 그렇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국도 똑같거든요. 이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다잖아요. 다 그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기가 되게 편하다잖아요. 아니 근데 중국도 그 상당한 GDP의 상당 부분이 이 건설 경기라고 좀 알고 있는데 건설 산업. 근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고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렇다면 헝다 사태가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증주그룹도 있었고 이런 어떤 일들 건설사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 그림자 금융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증주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걸까? 도대체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냐 이 데이터를 우리 같은 사람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아냐? 저는 모르겠어요. 아는지. 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도대체 누가 정확하게 아냐?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31개 정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도대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말하는 그림자 금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지방금융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네. 정부가 회사가 아니니까 회사를 만든 게 지방금융공사잖아요. 지방도시건설공사잖아요. 그 도시건설공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으킨 것들은 예산안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빠져요. 지방정부 채무를 계산할 때 이거는 빠지거든요. 왜냐면 네. 회사 행위이기 회사라고 때문에 보니까. 도시건설공사가 일으킨 부채가 있고 공기업 소위. 네, 그다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정부 영역을 수수했어요. 민간 기업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부 조달 기업들이 이렇게 수수해서 하잖아요. 그 돈을 다 못 준 거예요. 못 준 지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돼요. 그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기업 입장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정부 집을 재줬어. 예를 들면. 그럼 거기에 들어갈 시멘트부터 뭐 철근제 모든 게 다 또 다른 데 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결제를 안 해주면 이 사람 결제 못 해주고 이 사람 결제 못 주고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중국의 대차대조 축소라는 게 지방정부 축소 행위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아까 지방 재정 수입 문제도 있지만 이제 말하는 이렇게 조달 기업들이 돈을 안 주면서 거기에서 어느 그 연쇄 공급망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원래 얘네는 원래 되게 건실했는데 그렇죠. 얘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을 안 줘도 괜찮은데 막 몇 년을 못 주니까 건재한 기업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할 때도 여기서 제3자 담보를 줬어요. 네. 거기 뭐 회사라든지 뭐 누군가가 관련된 회사가 또 그 대부분 국유기업이고 왜냐면 국유기업의 담보만 먹히는 거예요. 국유기업 대부분 담보 그런 음성적인 담보 그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자 금융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4+6+2 이렇게 돈을 푸는 정 12조 풀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앞에 4조와 6조는 결과론적으로 지방정부 채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조는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채무가 계속 눈덩이에서 커지니까 이자를 갚다 보니까 경제 발전에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지방채의 한도를 높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발행할 때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높은 금리 그 대출을 상환시키니까 정말로 이 신자 환주자이거든요. 신구 황구, 신체 황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예 돈을 직접 주는 거예요. 네. 특정 자금이라 해가 줘가지고 야 이걸로 네가 그 문제 해결해. 딱 그 문제 해결해. 이렇게 그게 지금 다 합해서 한 12조 지금 이번에 정책 나온 게 12조 지금 풉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근데 12조 뭐 문제 어디 뭐 애들 뭐 코 푸는 데만 쓰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체 어림도 없죠. 지방정부 부채는 물론이고 그림자 금융을 뺀 지방정부 부채만 가지고도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작죠.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번에 실망한 게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 해결책이 나와버리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좀 실망한.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처럼 예.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2015년부터 했어요. 책도 그때 썼고論文도 발표했는데 사실 중국 경제는 정확하게 2013년부터 안 좋았어요. 이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계속. 그리고 문제가 바로바로 그때 만약에 해결해서 문제가 작아지는데 10년 동안 계속 해결 안 하다 보니까 문제만 키운 거죠. 이게 지금 어제는 그러니까 우리 모퉁이에 온 거죠. 10년 동안 고전에 빨리 해결하고 갔으면 좀 부담이 덜한데 계속 문제만 키우다 보니까 이런 모퉁이에 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정 결대는 해요. 중앙정부가 사정 결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 네. 하여튼 지금 이 중국 정부가 지금 내놓은 이 대책 가지고도 지방정부 부채 해결은 쉽지 않다. 이것이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파장도 크겠네요. 그래서 내 보기엔 중앙정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네 이렇게 마중물 돈을 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가 이 정도 돈 풀면 중국에 돈 있는 사람 많고 돈 있는 기업이 많아요. 돈을 꽉 안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이 지금 민간 저축액이 한 145조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들이 또 한 160조 돼요. 합하면 한 300조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 원하는 거 우리가 이 정도 마중물 돈 풀면 이런 걸 큰 문제로 이런 리스크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시장 주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했던 예. 얘기 같은 이 경제는 심리인데 예. 이 기대 사람들의 심리. 이 예.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켜야 이해를 돼요.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예. 이게 이해가 되는데 계획 경제 그냥 지시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나쁘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도 잘한다 더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도 좋다 해야 좋게 가지. 전문가 자꾸 나와서 나쁘다 하면 더 나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 근호점면을 많이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하는 근호점면이 있잖아요. 요즘은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 됐고 네. 배터리 세계 1위고 전 세계 석권. 좋은 면으로 보면 네, 드론 세계 1위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게 태양광 절대적 1위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는 거지. 하지만 지금 근데 아까 그 헝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 사실 중국 GDP의 예. 상당 부분을 건설 경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 어려운 25에서 30%. 네. 근데 이렇게 이미 재고떨이도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살아날 리 없을 거고 그렇다면 GDP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IMF에서는 올해 4.8로 중국 목표가 5%였잖아요. 네. 올해 내년은 4.5로 보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 봤다고 생각해요. 그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참. 하여튼 뭐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이 어려우면 또 우리도 같이 어렵고 미국이 잘 나가도 중국과 한국만 어렵고 맞아요. 이게 보니까 또 서로 얽혀 있는 중간재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급망에 엮여 있으니까. 예.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외국에는. 헝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부동산은 워낙 옛날부터 제가 뭐 다 끝난 기업이란 말했는데 최근에 그것도 이제 안 되게 생겼어요. 그 헝다가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주식 담보로 주식 동결이 발생했어요. 3천만 달러. 정부에서 저 수조 항주 옆에 소주 개발공사 그래서 그 2027까지 자산 동결 해버렸더라고요. 주식을 3천억. 그러니까 지금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계속 이자를. 헝다가? 네, 헝다가 그 옛날에 부동산 섹터만 나빴는데 지금 자동차고 뭐고 지금 다 어서는 거의 다 어서 목숨이 끝날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헝다가 지금도 부동산 1위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왕커 그 국유기업이에요. 왕커. 국유기업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유기업들은 그래도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자금 결제를 해주고 하면서 돌아는 가는데. 그렇죠. 아까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돈들을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급한 거 먼저 푸는 거죠. 급한 거 사회 안정이 우선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중앙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써야 된다. 근데 지금 공급처 계획을 쓰고 있는데 앞에 두 개 중에 전쟁은 내 보기에는 하기 힘들고 그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건데 두 번째가 그래도 가능성이 큰 건데 봐야죠. 어느 정도 결론 뭐냐면 중국 경제는 중앙정부가 자기 이익을 상당 부분 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사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기업 부채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GDP에. 근데 이쪽은 오히려 지금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중국 경제를 볼 때 대차 대표 축소가 일반 시장 경제 국가들은 기업하고 민간에서 일어나요. 근데 중국은 지방 정부하고 기업이 같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하고 지방 정부가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이게 같이. 그러니까 순서가 지방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기업한테 주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 부채 높은 것도 결국 기업의 부채 높은 것도 지방 정부 부채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지방 정부예요. 기업이 독립적인 기업이라기보다도 지방 정부 산하 기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민간 기업이든 국유기업이든 지방 정부하고 이게 그건 뭐라고 해야지 한국어로
옛날에 그 한국 재벌하고 정계하고 재벌이 같이 가는 걸 뭐라? 정경유착? 정경유착. 예, 중국 경제가 정경유착으로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는 지방 정부의 그림자 금융의 상당 부분이 이 기업의 그 부채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죠. 예. 지금 뭐 공언한 것으로는 뭐 60%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네. 어떻습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나요? 뭐 대책이 어전히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때 25% 때렸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때 그걸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트럼프 오면 60, 뭐 더 100% 이러는데 중국은 이미 다 맘 준비 끝났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래요. 그 트럼프 4년 때렸고 바이든 4년 8년 때렸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흑자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한 그 5천억 했는데 지금 한 2,800억, 900억 하거든요. 흑자가. 네. 흑자 많이 줄어들어. 근데 토탈로 봤을 때 중국 흑자가 더 커졌어요. 다른 나라까지 합치면. 1조 달러고. 예. 그러니까 미국 무역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직방으로 했는데 내내 관세를 60 때리겠다 그 25 때리니까 어떻게 갔냐면 베트남 통해 갖고 네. 뭐 인도네시아 통해 갖고 이래. 그러니까 아시안과의 무역이 확 늘어났고 1대1로 국가들이죠. 네. 1대1로 국 무역이 확 늘어났어요. 그게 걔네들 최종 종착지가 미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그냥 내부에서 비용만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와서 트럼프가 60% 때든 100% 때든 2000% 때든 아무 상관없어요. 결과는. 그냥 이걸 더 가속화시키겠지. 지금 그래도 상당 부분 이렇게라도 그래도 아직도 2,900, 800, 900 흑자 남으니까 그 정도로 갔는데 이게 더 이쪽으로 가겠지. 근데 중국 거 안 쓰면 세계가 안 돌아가요. 이건 어차피 중국과 미국의 교역인데 직접 가냐 돌아가냐 결국 기업들만 힘들게 된 건데 중국 기업들만 힘들게 된 건데 중국 기업들이 제3국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3국이 FDI 그린 투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 투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남미, 멕시코 이쪽 남미 있잖아요. 그쪽이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목숨 걸고 해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1조 달러씩이나 지금 무역 흑자가 발생이 되고 있으면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까? 1조라기 중국 돈으로 하면 5조 위안이에요. 네. 5조 위안. 아, 그 환율이 단위가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예, 그런가? 예. 그러니까 5거든요. 환율이 이게 더 높게 말해도 6조예요. 6조. 6으로 말해도 6조밖에 안 돼요. 아까 그 지방 부채 100조 위안이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결국 지방 정부 문제 아까 31명의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31개 지방 정부들을 뛰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아예 트럼프가 와가지고 더 세게 때려. 아예 그냥 막 뭐 2000% 때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중국이 아예 목숨 걸고 내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수를 하는 건 근본적 해결 방법 결국 가게들이 잘 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20%가 80% 인구가 자산의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게 소비주도를 못 가요. 그냥 할 수 없이 울며 계산 먹기로 80% 인구가 그래서 한 40 정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외부 압력이 내부 개혁을 촉진하게 되죠. 그게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 중국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막 죽겠대. 그 기업들만 좀 더 단계가 많아지는 거죠.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그 지난번 작년이었나? 그때도 네. 그 내수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네. 한다 해가지고 내수도 살리고 네. 수출도 살리고. 예. 근데 지금 어쨌건 내수 살리는 거는 실패했지만 예. 이 수출과 관련된 미국의 어떤 더 강력한 제재가 네. 나왔을 때에는 예. 결국은 더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국의 어떤 미래를 정치 봤을 때. 체제까지도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그 외부 내기 샥으로 역할. 예, 외부 샥으로 내부 개혁을 이뤄내야죠. 지금 결국 정치 개혁 문제 남은 거예요. 중국이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하긴 여기서 네. 정치와 경제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예. 특히 중국은 더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예. 사실 홍콩이 좀 트리거가 돼서 예. 좀 어떤 위험한 어떤 예. 위기 상황이 예.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중국이야 뭐 이 저 뭐지 환율 이게 태완 제도가 그렇긴 합니다만 홍콩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 태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외환의 어떤 문제점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 홍콩에서 홍콩에서. 터져서 이것이 중국으로 전이되는 예.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백인제잖아요. 네. 1달러, 1 홍콩 달러로 하니까. 그래서 외환 위기 때 맞았잖아요. 소로스가 공격했잖아요. 중국 경제 그때 딱 보고 못 가는 경제라 판단한 거죠. 그때 중국이 그때 경제가 못 가는 경제였어요. 주룽지가 구기앱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놓고 수술을 해버렸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그때 국제 투기 세력들은 그때 한번 호되게 당해서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3조 달러 외환 보액 중에 한 2조는 못 쓰는 돈이고 한 1조밖에 못 쓰는데 그게 상당 부분 홍콩을 생각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조 넘는 돈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은행하고 싸워야 되겠죠. 투기 세력들이. 그런 위기를 만들어내려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이 예.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예. 막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경제를 왜 이해를 못하냐면 자꾸 그 다른 나라 한국 경제나 일본 경제, 미국 자본주의 경제와 똑같이 봐서 그래요. 거기는 사회주의. 예, 근데 그 사회주의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외환을 닫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처럼 외환이 열려 있으면 위기가 1000번이라도 왔을 거예요. 1000번. 뭐 이게요? 그 만약에 외환을 자유롭게 해버렸으면. 근데 돈을 못 바꾸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홍콩이 그 위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예. 홍콩이 이제 약한 고리. 예. 그래서 결국 중앙은행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이기냐 지냐는 싸워봐야 알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